자, 우리 전고점 뚫었다고 환호할 때가 아니죠. 이 상승분을 모두 다 되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이제 상승이 끝일까? 아니라면 지금부터 하락으로만 떨어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차트에 혼선이 올 때인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정확한 근거들을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대응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번 장 여러분들의 계좌 정확하게 다를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전 30분 봉의 오더블럭의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고 4시간 봉의 FEG 상단에서부터 저희는 익절을 하고 안전하게 48.42%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굉장히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제 관점에 대해서 매매일지 실시간 스터디룸 통해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쪽 보시면 고정 댓글 있으니 거기 통해서 제 실시간 일지 파악해 주시고요. 일단 현재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제 관점을 차트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기적인 관점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시나리오로 갈 텐데요. 끝까지 집중하셔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30분 봉에서 오더블럭을 밟고 올라왔기 때문에 30분 봉에서 우리가 이 진입가를 알 수 있었다. 왜냐? 계속해서 이 구간을 테스트해주자가 5봉이나 5개의 캔들로 지지를 테스트해주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봉을 봤을 때 지금 POC 자리에서 정확하게 맞아줬는데요. POC 자리는 TPO라고 해서 사람들의 지지 저항, 심리적인 매물대를 뜻해주기 때문에 해당 구간까지 오른 것을 볼 수 있으나 안전하게 보기 위해서는 4시간 봉에서 볼 수 있는 이 FEG의 상단까지 매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적절하게 익절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꼬리까지 다 따라가지 못했어도 해당 구간까지 저는 좋게 수익을 냈던 구간이라 생각하고 지금 매도 구간도 정확하게 4시간 봉의 FEG 상단부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아래 구간에서 뭘 하면서 올라갔다? 매집을 하면서 FEG를 만들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부터는 여기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가 하락이 뜨기 위해서는 이 상단의 FEG를 무너뜨려야 우리가 추가 하락을 볼 수 있다. 숏은 거기서부터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제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저는 비트코인이 주봉으로 봤을 때 크게 보면 우리가 상단과 하단의 추세선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점을 지키는 추세가 있고 하단에 이 저점을 지키는 추세가 있습니다. 단 2번 저점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것은 바로 코로나 장과 이번 패닉셀 장을 뜻하는데요. 자, 코로나 장은 사실 역대급 풍파였죠. 그렇기 때문에 막지 못한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번 장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란 전쟁에 참가하면서 굉장한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하여 탄생한 이 트럼프 랠리분을 다 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 이 주봉의 하단선을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갔을 때 이 채널 안으로 들어왔을 때 상승분을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 얼마 전부터 2개의 캔들로 저번 주 저저번 주에서 이 상승분을 계속해서 도전해 줍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상승분을 보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주봉이 상승, 이 주봉의 하단 채널 위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일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목구름이 지금까지 굉장히 굵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항을 테스트했고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주봉의 하단 지지를 통해서 일목구름 상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일목구름의 하단은 우리에게 강력한 지지가 돼주고 상단은 강력한 저항이 돼줄 겁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일목구름의 상단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분을 열어놓을 수 있고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강력한 패닉셀이 나올 자리는 이 아래쪽에 있는 하단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분이 나올 수 있을까? 해당 매물대를 지켜내고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뜰 수 있다면 윗구간에 있는 오더블럭을 지지를 밟았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추가 상승분 지금 당장 뜨지 않더라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유는요. 우리 개미들이 이전까지 이 2개의 고점을 통해서 제가 이 고점을 말아올리는 75K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개미들이 처음 겪는 형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찐반이 아닐까라는 고점이 좀 등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런 고점이 75K로 마무리가 되면 좀 애매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터지는 마무리 조정은요. 진짜 조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고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고점이 한 번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거기가 이제 개미 털기가 진행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 일단 첫 번째 이것이 찐반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이게 찐반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봉의 하단선을 테스트하면서 개미들
개미들에 대한 조정 구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하락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첫 번째 제 근거이고요. 두 번째는 개미들이 지금까지 하락장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찐판이라고 느끼기 위해서는 역설적인 고점 하나가 등장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 고점의 최대 맥스 구간을 봤을 때 날봉의 상단이 위치해 있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새로운 FEG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FEG가 뭘까요? 음봉이나 장대양봉이 만들어졌을 때 개미들이 참가하지 못한 이 텅 빈 구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구간으로는 되돌아간다라는 이러한 차트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FEG를 가득 채웠다는 것은 이제 이 구간을 뚫는다면 두 번째 FEG에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두 번째 FEG에 도달을 한다면 이 두 번째 FEG의 하단이 79기 때문에 날봉의 일목구름의 상단과도 적절하게 연결이 됩니다. 일목구름의 상단이 지금 78.9, 거의 79K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최대 1차의 롱 구간을 열어둬야 된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롱의 구간에 있어서 테스트를 해주는 구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될까? 1시간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오더블럭이 생겼기 때문에 76.1K를 지지를 받고 올라갔을 때 추가적인 상승분을 봐야 되고 76.1K를 받고 올라갔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전 FEG나 혹은 78K의 지지 테스트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계속 분할 익절이 들어가야겠죠. 해당 1시간 FEG가 놓여있기 때문에 77K에서도 한 번의 익절 구간이 나오면서 가셔야 된다. 자, 근데 이 구간은 오늘 등장하지 않더라도 만약 이 지지 구간을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의 유동성을 흡수하기에는 조금 고점이 모자라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제 개인 스터디룸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제 개인 채널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응원의 댓글 제가 다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저 응원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모든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를 한 번의 스터디룸을 통해서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입장료나 뭘 요구하면 제 방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져야 되는 인사이트나 뉴스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 제 보관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점을 참고한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저한테 묻고 싶은 것들이 많으시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니 저희 구독자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추가적으로 시나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A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그대로 하락을 꽂아버리면 제가 어디서부터 숏을 봐야 될까요? 입니다. 여러분, 숏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저희가 분할 익절 하면서 가져갈 건데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 각 구간의 매직 구간에서 분할 익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0분 봉에서 매직 구간이 이루어졌지만 1시간 봉에서도 보이죠? 이 FEG를 만들면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테스트를 해줬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테스트를 받고 손절이 났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FEG를 동반했다는 것 자체가 이 구간에서 하나의 갭이 생겼다. 그러니 이 구간을 지켜주는 한 여기까지의 지지가 무너지진 않는다. 그럼 반대로 뭐예요?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부터는 숏이 나온다는 거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구간은 어딜까요? 4시간 봉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4시간 봉으로 가시면요. 우리 아래쪽에 있는 70K를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가 또 하나의 매직 구간입니다. 왜? 우리가 한 번에 롱 자리를 보고 아래쪽으로 꽂아서 사람들이 계속 테스트를 받았던 구간이다. 그리고 여기는 4시간 봉에 202평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지지 구간을 만들 건데요. 여기에서 매도를 한 번 하는데 여기가 무너진다. 그럼 69K는 그냥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자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디 이 자리를 무너뜨린다고 보는 거죠. 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우리가 1시간 봉에서 보면 삼각 수렴의 상단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수렴의 상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렴의 상단에서 뭐가 이루어졌다? 또 하나의 FEG가 등장하죠. 그리고 지금 이거 4시간 봉에서 동일하게 본 적 있지 않나요? 네, 매직 구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1시간 봉의 2평을 어떻게 해요? 테스트를 하면서 FEG를 만들고 가져가고
털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또 올리고 이런 장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어떤가요? 한 번의 구간에서 만들고 또 털 겁니다. 또 털고 올리고 이런 장이 반복될까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69K까지 내려온다면 이 구간을 무너뜨릴 확률이 굉장히 크고 이 아래에 있는 65K에서 테스트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은 65K, 그 다음은 62K 분할 매도를 이렇게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날봉에서 볼 수 있는 일봉 다이버전스가 완성이 돼야 비트코인이 찐 반등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60K는 어떤 자리냐? 우리가 쭉 가보면 이전 상승 랠리를 봐야 됩니다. 자, 이전 상승 랠리에서 뭐가 나왔나요? 저점을 연달아 3번을 깼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점을 연달아 3번 올려요. 어디에서? RSI의 저점을. 여러분, 이건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우리가 차트와 RSI의 저점이 반대로 갈 때는 강력하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데 이게 시간봉이 아닌 일봉에서 걸린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신호입니다. 심지어 2중도 아니고 3중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니 우리가 이번 장도 봐야 되는데 이번 장에서는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만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개미를 털어버려도 이상하지 않은 장이라는 거죠. 그러니 62K든 60K든 제가 말하는 관점 60K의 유동성을 먹지 않아도 결국에는 하락을 했다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점이 터졌을 때를 봤기 때문에 고점은 어디까지 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일봉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자리 분할 익절 계속 해야 된다고 했죠. 4시간봉 FAG의 상단에서 지지받았을 때 77, 그 다음 78 분할 익절 하면서 가져가야 되고 롱은 숏보다 더욱더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자리 닿았을 때 뭐다? 밑으로 터지는 거 실시간으로 스위칭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 위에 갔을 때 이 자리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이건 또 그때의 악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거 지금 미국과 이란의 이런 불확실한 경제적인 이슈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구간에 갔을 때 실시간 알려드릴 거고요. 이 자리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원웨이로 내려꽂은 구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더 빠르게 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는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찐반일 땐 어떡할 건데? 자, 이게 찐반일 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주봉에서 한번 올라왔죠. 주봉에서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온 건 뭐다? 조정이 필요하다. 자, 조정으로 눌렸을 때 어떻게 되나요? 진짜 상승이 이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요. 우리가 어떻게 상승분으로 만든 이런 양봉들 있죠. 이런 양봉 자리에 테스트를 하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봉까지는 롱을 대비할 거예요. 그러니 날봉에서 롱을 대비했을 때 진짜 상승이란 게 느껴질 때 계속 단타를 가면서 이 모든 구간에서 수익을 확보하고 그 위에서부터 가도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손익비와 보수적인 자리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풀매수를 하면서 내 인생을 걸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 대해서 내가 좀 보수적이다, 제 관점과 좀 일맥상통하다 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하시면서 보셔도 충분히 손절나지 않는 자리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락에 크게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큰 양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큰 음봉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자리였다. 아랫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매물대를 뚫어야만 이 큰 양봉으로 올렸던 자리를 큰 양봉으로 내릴 것이다. 하지만 이 자리가 뚫리는 순간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구간을 면밀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최대의 고점일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내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릴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미들에게 지금이 진짜 상승이다라는 생각을 좀 심어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우리가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고 이 아랫자리의 유동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왜? 첫 번째, 비트코인은 누군가가 잃어야만 세력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 두 번째, 그것은 개미고 세력은 개미에게 자리를 주지 않는다. 제가 아래 구간에 있는 60K를 유동성을 먹고 가야 된다. 62K라도 먹고 가야 된다. 이런 관점을 설명드리면 이런 자리를 너무 대놓고 주지 않을 거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게 만약 여기에서 큰 조정이 나온다면 개미들은 이걸 자리를 준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60K에서 이번 저점에 성공을 했지만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그저 받아만 내기에는 저조차도 긴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연차가 꽤 있는 트레이더입니다. 그러니 정말 몇몇을 빼놓고는 공포 심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조정이 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찐반이어도 그리고 이게 개미를 꼬시는 자리여도 결국은 같은 자리로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승에 취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냉철하게 차트를 보시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스터디룸 통해서 댓글 질문 받을 예정이고요. 여러분 그 어느 때처럼 성공적인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관점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